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럼TV입니다. 오늘 주제는 빨라지는 인공지능 세상 테슬라로 대비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테슬라 본사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1.3%나 오늘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어제 한번 크게 하락을 했다가 바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스닥 성장주의 상승을 크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원래 어제도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어려울 법도 했는데 미 연준의 매파적 FOMC 성명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어제는 크게 하락을 했었고 오늘은 단 하루 만에 이러한 매파적 FOMC 성명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매파적 FOMC 살펴보면요. 딱 이렇게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 미 연준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근원 PC 지수가 2.9%까지 내려왔지만 아직 목표치는 2%라는 거죠. 더 큰 확신이 설 때까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위한 더 큰 확신이 있을 때까지 좀 더 데이터를 지켜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2월달, 3월달 이러한 데이터를 좀 더 지켜볼 것 같아요. 즉 아직까지는 3월에, 그러니까 정말 조기 금리 인하에 가까울 정도로 고용과 인플레이션 상황이 도달한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3월 달에는 금리 인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확 꺾어 놓았죠. 자, 하지만 이렇게 하루 만에 반등한 걸 보니까 자,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 상승 무드에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금일 장 마감 이후에 애플과 아마존 메타 등이 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주 이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은 실적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AI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론에 부응하지 못한 실적이라고 평가절하되면서 좀 안 좋은 반응이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실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고 하면 나스닥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매주 나오는 고용지표죠. 바로 지난주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건수인데요. 이게 그래도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22만 4천 명이 나왔는데 직전주보다 9천 명 정도 증가했고 예상치도 웃도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고용 상황이 어느 정도 악화되었다라는 거, 이거는 연준이 원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아직 20만 명대 초반 수준은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닙니다. 25만 건 이상은 나와야지 고용이 좀 꺾인 모습이다라고 평가는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 달 2월 달 이제 시작됐죠. 주요 매크로 사항들 그 일정을 짚어보면 금요일 바로 한국 시간 오늘 저녁 9시 이후가 되겠죠.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1월 달 고용 보고서고 12월 달의 수치가 고용이 아직도 타이트하다, 고용 상황은 아주 좋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좀 낮아지는 수치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CPI 지수 발표는 13일에 있고요. 19일은 미국 휴장입니다. 자, 그리고 2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자, 이번 달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AI 관련된 주식들의 상승이 큰데 AI 주식들, AI 기업들을 대표하는 기업이 지금 엔비디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기술주 위주의 반등 지속될 수 있겠죠. 미국 PCE 지수는 29일 발표가 됩니다. 12월 달에 나왔던 근원 PCE 지수가 2.9%가 나왔는데요. 자, 이것보다 더 낮아지면서 2%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미 연준의 조기 금리 확률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본 CME 패드와치에 따르면 역시나 3월 20일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줄어든 상황입니다. 연준 파월 의장이 이미 못을 박았죠. 3월 달에는 금리 인하 없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40.2%의 금리 인하 확률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38.5%로 내려왔어요. 금리 동결 확률이 61.5%라서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5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상당히 올라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5월 1일에 올해 세 번째 FOMC 회의가 있습니다. 55.3%의 확률이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59.2%로 올라왔고 가장 높은 확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르면 5월 1일에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다. 자, 늦어도 7월달, 9월달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일론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좀 더 빨리 금리 인하되면 아무튼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 투자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 투자 함께 하시기를 제가 계속해서
간곡히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반등했지만 지난 15,630선을 강력하게 또 뚫어낼 수 있어야지 새로운 상승 트렌드가 시작될 겁니다. 아직 달리는 말에서 내려올 필요는 없지만 비중 있게 투자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51선, 201선 이렇게 접할 때, 자,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좀 여유 있게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그리고 매크로와 관련된 한 가지 이슈를 더 알려드리자고 하면, 미국 다음으로 금융이 가장 발달한 국가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현재 5.25%인데요. 영국 중앙은행 역시 동결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거의 미국과 똑같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미국은 현재 기준금리가 5.5%라는 거죠. 미국과 똑같이 9월 이후 4차례 연속 동결을 보여주고 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는 좀 높은 상황이에요. 4%라서 목표치 2%보다는 아직 2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영국은행 총재도 역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자 전문가들이 이 BOE, 그러니까 잉글랜드 은행, 영란은행이라고도 하죠. 이 은행이 5월 달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미국과 똑같은 행보인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영국도 바로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 같아요. 테슬라는 금일 0.84% 상승한 188.86불로 마감했습니다. 180불대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170불대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이미 RSI 지수도 작년 1월과 같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만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패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갈지자로 지그재그 패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려볼 수 있으면 이 정도에서 이런 식의 반등이 충분히 일어날 법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등이 일어나면은 약 한 240불대까지는 목표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200불 이하에선 쌉니다. 물론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몰라요. 자, 하지만 200불대 이하에서는 충분히 제법 좋은 비중으로 모아갈 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최근에 테슬라와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델라웨어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를 무효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띄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악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일론 머스크의 이 보상 비중 때문에 보상 액수가 상당히 크죠. 560억 불, 우리 돈 거의 80조 원에 달하는 스탁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이 80조 원에 달하는 스탁 옵션을 받기 위해서 일론은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 지난 5년 동안 테슬라 주가를 855%나 상승을 시켰어요. 기업 가치를 거의 9배 가까이 올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루시드 그룹의 CEO는요. 자, 5년간 루시드 주가를 3불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 모습 보이시죠? 자, 그러나 루시드 CEO는 연간 379밀리언, 자, 우리 돈 거의 5천억 원 가까운 샐러리를 받고 있다라고 해요. 어마무시하죠. 자, 그리고 일론은 워크홀릭이기 때문에 보상을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테슬라의 가치를 더욱더 키울 거예요. 또 그리고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자신이 테슬라 주식 25%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훗날에 나올 테슬라의 AI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자신이 좀 더 도덕성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싶다라고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일론 머스크 CEO가 좀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이 듀얼 클래스 스탁의 발행이 필요하다라고 하죠. 차등 의결권 주식이 되겠고 지분 가치는 낮지만 의결권의 수는 더 높은 주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발행하려면 현재 물리적 본사는 텍사스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류상 본사, 그러니까 오피셜 본사는 델라웨어주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류상 본사를 물리적 본사가 위치해 있는 텍사스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이 차등 의결권 주식을 발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뭔가 델라웨어의 판결을 기다린 듯한 일론의 트윗을 볼 수 있는데요. 델라웨어 판결이 나오자마자 텍사스로 본사를 옮겨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투표를 만들었어요. 그러자 110만 명이 투표를 했고 거의 87%가 넘는 주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스를 표현을 했어요. 실행력이 상당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투표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실제 주주 투표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트위터 사용자들에 대한 투표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will move immediately to hold a shareholder vote라는 말이 있죠. 주주 투표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여론을 봤을 때 당연히 이제 본사가 텍사스로 이전하는 건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주가는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뭔가 불확실성 제거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반등을 할지, 자, 아니면은 텍사스로 본사가 이전이 된 다음에 차등 의결권 주식의 발행으로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신규 브랜드로 전기차 회사가 성공할 수 없다라는 사례를 또 하나 보여준 게 있어요. 전기차로 시장에 적응하는 게, 시장에 살아남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폴스타 사례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볼보는 지리 자동차와 함께 폴스타라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볼보는 폴스타 주식의 약 48%,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지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주식을 이제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지리, 그러니까 중국 회사죠. 지리에게 넘겨줄 것 같아요. 뭐 그간 폴스타가 그렇게 못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싼 인건비로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자리 잡는 모습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팔렸어요. 자, 하지만 2023년에 배송 목표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달성하지 못했고 현재 전기차 주가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83%나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지리에 폴스타에 대한 통제권을 모두 넘길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신생 브랜드 구축, 이 벤처 투자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점을 비교해보면 테슬라가 얼마나 특출난 회사인지 알 수 있겠죠. 테슬라는 자동차 역사상 100년 만에 나온 신규 자동차 벤처 업체라고 해요. 미국에서 성공한, 미국 역사상 100년 만에 나온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뭐 미국 브랜드는 GM과 포드 정도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자동차 역사 100년 동안 테슬라가 나오기 전까지 그 수많은 미국 신생 자동차 업체들이 있었지만 다 망했고 테슬라만 이렇게 자리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게리 블랙이 볼보 pulling back from investing in a cash burning EV business라고 되어 있는데요. 돈을 태우는 이 전기차 산업에서 볼보가 한 발 물러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I doubt Geely will fund Polestar. 그러니까 지리 자동차도 폴스타에 추가적인 현금 투자를 할지 의문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스타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중국과 유럽계 회사가 합작을 해도 전기차 성공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알려드리는 뉴스인데요. 독일은 작년 12월 달에 배터리 EV 보조금을 없앴죠. 하지만 이태리는 올해 2024년에 좀 늘린다라고 했습니다. 기존 뭐 3,000유로에서 6,000유로까지 증가를 시킨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1월달이 마감된 상황에서 이태리 테슬라 판매량이 남았는데 1월달 판매량으로는 최근 5년 중에 가장 좋은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좋은 스타트를 알린 이태리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2월달, 3월달에 비하면 아직 좀 미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태리는 모든 테슬라 차량을 독일과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건이 안 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2월달, 3월달을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5년 중에 가장 좋은 1월달 판매량을 기록했어요. 이 보라색 막대죠.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새로운 레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General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이란 말이 있는데 AGI로 지금 통용이 되고 있죠. 자, AGI는 쉽게 생각했을 때 어디에나 통용이 되는 보편적인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AI를 AGI라고 보시면 돼요. 뭐 궁극의 AI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AGI 출현 예측 소요 기간이 빠르게 감소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제시했는데 충격적입니다. 자, 2019년만 하더라도 이 AGI 출현이 앞으로 8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자, 하지만 챗 GPT라든지 구글의 람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자 AGI 출현 예측 기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50년으로 2021년에는 18년으로 그리고 GPT-4가 나오자 이제 8년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2026년에면 우리가 AGI를 만나볼 수도 있겠고요. 늦으면 2030년에 AGI를 만나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 인류가 출현하는 게 앞으로 2년에서 6년 사이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히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 사이에 옵티머스 로봇도 나오죠. 빠르면 내년 2025년에 산업 현장에 투입될 모델이 나오고 2026년부터는
대량 양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테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그 시기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AGI가 출현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하드웨어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지금 빠른 속도로 걷고 있는 우리 옵티머스 로봇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빨라진 걸음이에요. 자, 2026년과 2030년 사이에 AGI가 완성이 되고 옵티머스 로봇도 대량 양산이 된다라고 하면 중요한 거는 이 옵티머스 로봇의 가격 경쟁력이 되겠죠. 최근 테슬라의 어닝 레포트를 보면은 계속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자동차의 제조 원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COGS라고 하죠. COGS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속도라고 하면은 당연히 옵티머스 로봇의 제조 비용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아마 한 대당 3천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옵티머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차량보다도 자율주행보다도 옵티머스가 더 먼저 산업 현장에 자리 잡으면서 테슬라의 가치를 훨씬 더 올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2026년부터 2030년 천지개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사이버트럭도 궁금하실까봐 알려드립니다. 사이버트럭의 빈 넘버가 지금 1300을 넘었다라고 해요.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이버트럭이 1300대 이상 출고가 됐다라는 건데 빠른 속도로 지금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사이버트럭의 제조가 잘 되고 있으니까 중국에도 차량을 보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겠죠.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예측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사이버트럭이 1700대 정도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이제 2월 초인데 1300대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트로이 테슬라이크보다 좀 더 숫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는 사이버트럭을 36,100대 정도 보고 있는데요. 사이버트럭의 지금 생산 설비상 최대 캐파는 12만 5천 대입니다. 물론 이를 풀 캐파, 그러니까 100% 비율로 돌릴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트로이 테슬라이크도 좀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36,000대랑 12만 5천 대 큰 괴리가 있죠. 아마 이 숫자보다는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트론 TV 멤버십 한 달에 8,990원 점심 한 끼 가격만 아끼면은 한 달 동안 더욱더 많은 인사이트 가져가 보실 수 있고요. 좋은 테슬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트론 TV VIP 멤버십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 마칠게요. 즐거운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